오빠가 내 얼굴에 소주잔을 들이부었다. 얘야, 무직 새끼가 여기서 뭘 해? 집에 가서 엄마나 좀 보살펴. 그의 웃음소리가 클럽의 스피커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나는 칼을 빼 들고 싶었지만 대신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내 손에는 그들의 회사 주식 51%가 쥐어져 있었으니까. 그날 밤 서울의 강남 클럽 블랙 로터스는 평소처럼 번쩍이는 조명과 술 취한 웃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김민주는 내 앞에 앉아 친구들 이재훈, 박성민, 최도현과 함께 카드게임을 하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붙어 다니던 사이였다. 민준 오빠는 항상 가족의 영웅이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 입사해 승승장구하던 그 반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소에 다니다 실패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실직 상태가 길어진 실패작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오빠는 나를 가족의 짐이라고 불렀다. 수진아,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 말은 매일 밤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그 클럽에 온 이유를. 한 달 전 나는 우연히 아니 운명적으로 한 노인과 만났다. 그는 한강그룹의 창업주 김영호 회장이었다. 산책 중 쓰러진 그를 도와 병원에 데려간 대가로 그는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자네, 내 딸처럼 생겼군. 이건 내 유언장 일부야. 주식 51%.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복수해. 내 아들을 대신해서 김영호 회장은 자신의 아들, 민준 오빠의 상사이자 멘토였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바로 민준 오빠와 그의 친구들이 저지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다. 오빠의 친구들 재훈, 성민, 도현 등 한강그룹의 중간 관리자들. 그들은 오빠와 함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펀드에 투자, 수억 원을 챙긴 사기. 하지만 그 돈은 원래 김 회장의 딸, 내 또래인 김수연의 유산이었다. 수연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사고는 오빠의 탓이었다. 민준 오빠는 술 취해 운전하다 수연의 차를 들이받았고 친구들이 증거를 조작해 나를 범인으로 몰았다. 나는 그날 오빠의 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이었고 DNA 증거가 나와 있었다. 오빠는 수진아, 내가 대신 감옥에 가면 우리 가족이 망신당하지 않아. 나중에 갚을게이라고 속삭이며 나를 설득했다. 3년형 그 시간 동안 오빠는 승진하고 친구들은 돈을 챙겼다. 감옥에서 나온 후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해킹 스킬을 익히고 김 회장의 비서를 만났다. 그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회장님은 내 오빠를 믿었는데 배신당했어.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야. 주식 51%는 나의 무기였다. 한강그룹의 지배권. 오빠와 친구들은 이제 내 밑에 있었다. 클럽에서 오빠가 다시 잔을 채우며 말했다. 얘야, 수진. 너 아직도 그 일자리 찾는다고? 웃기네. 우리처럼 대기업 들어오면 어때? 아, 너 같은 애는 청소부나 할 수 있겠지. 재훈이 따라 웃었다. 맞아, 민준아. 수진이는 우리 회사에 오면 커피나 타줄래? 성민과 도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은 가증스러웠다. 나는 잔을 들고 건배했다. 오빠, 축하해. 내일 내 회사에서 큰 일이 생길 텐데. 그들은 웃어넘겼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한강그룹 본사 로비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나는 검은 슈트 차림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 여자 누구야? 회장님 비서, 나는 회의실로 직행했다. 오빠와 친구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아침 미팅. 민준 오빠가 나를 보자 눈이 커졌다. 수진. 여기 왜 왔어? 나는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오빠,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한강그룹의 새 회장입니다. 김영호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주식 51%를 인수했어요. 방안이 얼어붙었다. 재훈이 먼저 소리쳤다. 뭐? 그 할배가 미쳤어? 무직년한테 성민이 핸드폰을 꺼내 확인하려 했지만 내 해커 친구가 이미 시스템을 잠갔었다. 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오빠, 기억나? 5년 전 그 사고. 수연 언니의 죽음. 내가 대신 감옥에 간 그날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그건 실수였어.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나는 웃었다. 강요. 오빠가 가족을 위해라고 했잖아. 그런데 그 돈 수연 언니 유산으로 어디 썼어? 내 펀드에? 친구들이 일어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문을 막았다. 나는 서류를 던졌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고해요. 이유. 횡령과 배신.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오빠가 무릎 꿇었다. 제발, 수진아. 우리는 가족이야. 용서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졌다. 가족. 그 단어는 독이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눈빛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그 뭔가 그것이 나를 더 몰아붙였다. 왜냐하면 오빠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는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회의실 박복도는 고요했다. 직원들이 문틈으로 우리를 훔쳐보았다. 오빠의 무릎 꿇은 모습이 유리벽에 비쳐 마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보였다. 서울의 사무실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흐르는 물처럼 무심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오빠를 내려다보았다. 오빠, 일어나. 이건 쇼가 아니야? 내 인생이 끝난 거지? 재훈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야, 이 미친년. 내가 뭘 안다고? 그 사고는 내 탓이야. 내가 술 먹고 운전한 거잖아. 그의 말에 성민과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나를 올려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아.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했어. 너 지켜줄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엄마의 얼굴이 스쳤다. 10년 전 암으로 누워 계실 때 오빠는 수진이는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었다. 하지만 그 후로 모든 게 변했다. 나는 고아처럼 살았고 오빠는 성공의 사다리를 올랐다. 지켜줬어. 오빠가 나를 감옥에 넣었잖아. 수연 언니의 가족은 나를 죽이고 싶어 했어? 김 회장님조차 나를 의심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 복수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5년의 고통을 갚는 것이었다. 경찰이 도착했다. 2명의 형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김민준 씨, 그리고 동료분들.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오빠가 일어나며 나를 노려보았다. 수진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우리 다 망하게 할 거야.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 분노 너머의 계산. 나는 알았다. 오빠는 이미 반격을 준비 중이었다. 체포 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내 새 사무실은 김 회장의 것이었다. 책상 위에 수연 언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늦었어. 나는 중얼거렸다. 수연 언니는 오빠의 대학 선배였다. 오빠가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나와 친했다. 수진아, 민준이는 야심이 커. 조심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사고 당일 오빠는 그녀를 클럽에서 데리러 왔고 나는 따라갔다. 술이 돌았고 오빠가 키를 넘겼다. 수진아, 너 운전해. 그 후 충돌. 오빠는 내가 운전했다는 증언을 하지 않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친구들의 배신도 깊었다. 재훈은 사고 현장에서 증거를 숨겼고 성민은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 도현은 돈을 세탁했다. 그들은 오빠의 형제였다. 대학 동아리에서 시작된 우정. 하지만 돈 앞에서 무너졌다. 김 회장님은 그걸 알았고 죽기 전 나에게 주식을 넘겼다. 내가 진짜 딸처럼 느껴졌어. 복수해. 하지만 후회하지 마. 그날 오후 오빠의 변호사가 왔다. 그는 유명 로펌 출신, 오빠의 비밀 무기였다. 김수진 회장님, 클라이언트는 무죄입니다. 그 사고는 우발적이었고 횡령은 오해예요. 나는 웃었다. 오해. CCTV 영상이 있어요. 오빠가 키를 쥐고 있었어요. 변호사는 눈을 깜빡였다. 그 영상은 조작됐습니다. 당신이 한 거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빠가 반격했다. 그는 감옥에서 이미 움직였을 터 그의 친구들 중 하나가 아마 도현 나의 해커를 매수했을 가능성. 나는 즉시 IT팀을 불렀다. 시스템 로그 확인에 하지만 늦었다. 일부 증거가 삭제되었다. 오빠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수진아,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내 비밀도 알게 될 거야. 내 비밀. 나는 떨었다. 감옥에서 배운 해킹은 합법적이지 않았다. 나는 회사 서버에 침투의 증거를 모았다. 만약 오빠가 그걸 폭로하면? 나는 끝장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번쩍였다. 나는 수연 언니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언니,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한강그룹 새 회장, 김민준 전무 체포. 언론은 나를 복수의 여신으로 불렀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그 여자, 오빠를 배신했어. 가족도 아니고. 아니, 오빠가 먼저 배신한 거잖아. 댓글 전쟁.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이게 바로 오빠의 전략. 여론을 이용해 나를 고립시키는 거? 오빠의 아내, 지은이가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오빠의 결혼 상대, 내 시누이. 수진 씨, 제발 풀어줘. 민준이는 당신 오빠예요. 아이가 있어요. 그녀의 배가 살짝 붉어져 있었다. 임신 3개월. 나는 주저했다. 지은 누나, 오빠가 나한테 한 짓 알아? 그녀가 울었다. 알아요. 하지만 민준이는 변했어요. 후회해요. 그 순간 내 복수가 흔들렸다. 가족의 무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그녀가 나가며 중얼거렸다. 당신도 후회할 거야.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다. 한강그룹의 이사회는 지옥이었다. 주주들이 모여 나를 압박했다. 김 회장, 스캔들로 주가가 10% 떨어졌어요. 김민준을 풀어주세요. 그는 유능한 인재예요. 노 주주들의 눈빛은 탐욕스러웠다. 오빠는 그들 사이에 뿌린 돈으로 네트워크를 쌓아두었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에 쾅 내려쳤다. 유능. 범죄자예요. 수연 언니의 피가 묻었어요. 이사회 후 나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겨울비는 항상 이렇게 차갑다. 차에 타려 할 때 그림자가 다가왔다. 도현이었다. 체포되지 않은 유일한 친구. 수진아, 제발. 민준 형이 왜 그랬는지 알아? 그는 젖은 머리를 쓸어넘기며 말했다. 형은 당신을 보호하려 했어? 그 사고, 실제로 당신이 운전한 거 맞아. 형이 키를 줬지만 당신이 가속 페달 밟았어. 거짓말. CCTV에 오빠의 손이 보인다. 하지만 도현의 눈은 진지했다. 그리고 횡령. 그 돈은 당신 엄마의 치료비로 썼어. 안말기 때 회사가 지원 안 했잖아.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엄마의 병원비.
오빠가 내가 해결할게 라고 했지만 나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다. 증거 있어. 도현이 USB를 내밀었다. 봐, 은행 기록. 집으로 돌아와 USB를 꽂았다. 내 작은 원룸, 강북의 낡은 아파트. 화면에 숫자들이 떠올랐다. 횡령된 돈 중 일부가 내 명의 계좌로 오빠가 나 대신 썼다고? 이게 뭐야? 나는 울었다. 복수가 무너지는 기분. 오빠의 비밀은 더 깊었다. 그는 나를 구하려 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다음 날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언론으로 가득했다. 오빠는 수갑 차고 서 있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피고는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했습니다. 사고는 우발적, 횡령은 가족 지원 증인으로 지은이가 나왔다. 민준이는 수진 씨를 사랑해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돈을 보냈어요. 증거사진, 오빠가 내 계좌로 송금한 기록. 나는 증인석에 불려갔다. 판사가 물었다. 김수진 씨, 형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침묵했다. 오빠가 나를 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 용서할 수 없어. 그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다. 티스트. 오빠는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CCTV 조작. 아니, 그는 내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은 폭발했다. 수진 배신 민준 무죄. 사람들이 나를 자신만만한 여동생으로 불렀다. 친구들, 내 소수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다. 나는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수연 언니 사진이 나를 비웃는 듯 했다. 언니, 내가 잘못한 걸까? 그때 김 회장의 비서가 왔다. 회장님, 이걸 보세요. 민준 씨의 진짜 비밀. 그는 파일을 내밀었다. 오빠가 수연 언니를 죽인 건 사고가 아니었다. 오빠는 그녀를 버린 후 돈을 노리고 접근했다. 수연 언니는 오빠의 사기를 알았고 그날 클럽에서 대면했다. 민준아, 내가 날 속였어. 위 충돌은 고의. 오빠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증거, 수연 언니의 일기. 민준은 위험해. 수진아, 도와줘. 나는 무너졌다. 오빠는 나를 이용해 모든 걸 덮었다. 복수는 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당녀였다. 여론이 나를 삼켰다. 재판 중간 나는 오빠를 만났다. 교도소 면회실. 철창 너머 오빠가 웃었다. 수진아, 이제 내 차례야.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그의 눈은 광기 어린 빛이었다. 엄마의 비밀도 알게 될 거야. 그녀가 왜 죽었는지. 엄마의 비밀. 심장이 멎을 뻔했다. 오빠는 모든 걸 알았다. 면회실의 공기는 답답했다. 오빠의 미소가 나를 짓눌렀다. 엄마. 무슨 소리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가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너 아직도 모르니? 엄마의 암은? 내가 유발했어. 회사가 독극물을 처리하다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증거를 숨겼어. 왜? 승진을 위해. 엄마가 알았으면 날 저주했을 테니까. 세상이 무너졌다. 엄마의 마지막 날, 병실에서 민준아, 수진이를 하시던 그 목소리. 오빠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아니었다. 그는 가족을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증거. 보여? 오빠가 웃었다. 재판에서 봐. 내가 회장 자리 지키려면 나 풀어줘야 해. 나는 교도소를 나와 비를 맞으며 걸었다. 서울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나는 홀로였다. 집에 도착해 엄마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낡은 편지 한 장. 이민준아, 회사 사고로 내가 아팠어. 내가 숨겼다는 걸 알아? 용서할게. 수진이를 부탁해. 눈물이 흘렀다. 오빠의 배신은 끝이 없었다.
그는 가족의 피로 사다리를 쌓았다. 다음 재판날 나는 증인을 불렀다. 옛 직원, 엄마의 동료. 김민준이 사고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그 독극물이 암을 일으켰어요.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오빠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증언은 위조. 김수진이 돈으로 산 거예요. 하지만 일기와 기록이 쏟아졌다. 여론이 뒤집혔다. 민준 악마 수진정의. 하지만 오빠의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재훈의 증언. 수진이가 해킹으로 증거 조작했어요. 그녀는 감옥에서 범죄를 배웠어요. CCTV 영상이 공개되었다. 나의 IP 주소가 서버에 침투한 흔적. 나는 패닉에 빠졌다. 도현이 매수당한 게 아니었다. 오빠가 나의 컴퓨터를 미리 해킹해 증거를 심어놓았다. 판사가 물었다. 김수진 씨,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에요. 오빠가 함정이에요. 하지만 배심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재판은 연기되었고 나는 체포될 위기에 처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 엄마, 언니. 미안해. 그때 지은 누나의 전화. 수진 씨, 민준이가. 아이가 그이가 아니에요. 당신 오빠가 아니에요. 충격. 지은 누나가 말했다. 민준이는 불임이에요. 이 아이는 재훈의. 민준이가 알면 미쳐요. 트위스트. 오빠의 친구들 사이에 또 다른 배신. 재훈과 지은 누나의 불륜. 이 정보로 나는 반격했다. 재훈을 불러냈다. 내가 지은 누나와 재훈이 무릎 꿇었다. 제발 숨겨줘. 민준 형이 날 죽일 거야. 나는 거래했다. 오빠의 모든 비밀을 불어. 대신 내 증언 철회해. 재훈의 고백. 오빠는 수연 언니를 죽인 후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엄마의 사고도 그의 야망 때문. 게다가 오빠는 회사 자금을 더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겼다. 100억 원. 나는 그 계좌를 동결시켰다. 재판 재개. 재훈이 오빠를 배신했다. 민준 형이 모든 걸 지시했어요.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얘야, 이 개자식아. 법정이 아수라장. 판사가 유죄 판결. 오빠, 20년형.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지은 누나가 울며 왔다. 수진 씨,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는 나는 안아주었다. 내가 키울게. 오빠 대신. 여론은 나를 희생자로 바꿨지만 논란은 남았다. 수진이가 너무 잔인했어. 가족을 파괴했잖아. 아니, 정의야. 오빠의 수감 후 한강그룹은 안정되었다. 주가가 회복되었고 나는 여성 CEO의 성공담으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오빠의 웃음소리, 엄마의 헛기침, 수연 언니의 비명. 서울의 밤은 길었다. 지은 누나와 나는 함께 살았다. 그녀의 배가 커지며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복잡했다. 누나, 오빠가 알면 그녀가 말했다. 민준이는 용서받을 수 없어. 당신 덕에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는 또 다른 희생자. 어느 날 도현이 찾아왔다. 그는 해고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수진 회장님, 민준 형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편지. 수진아, 모든 게 내 탓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용서하면 내가 숨긴 돈으로 새 삶을 줄게. 계좌 번호는? 돈. 100억, 오빠의 마지막 속임수. 아니, 진심일까? 나는 계좌를 확인했다. 진짜였다. 하지만 그 돈은 피 묻은 돈. 나는 기부했다. 수연 언니 재단으로. 암 환자 지원. 온라인 논란이 여전했다.
팟캐스트에서 김수지는 피해자지만 복수가 과했어. 오빠가 가족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쪽은 배신의 용서는 없어. 그녀가 영웅이야.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 나조차. 오빠의 재심 청구. 그는 수진이가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내 감옥 일지. 오빠를 죽이고 싶다는 글. 나는 그걸 썼다. 분노의 산물. 재판에서 나는 증언했다. 네, 저는 미쳤어요. 배신당한 미친 여자. 하지만 오빠는 더 미쳤어요. 가족을 파괴한 미친 남자. 판사는 기각. 하지만 오빠의 눈빛은 변했다. 수진아, 사랑의 마지막 말. 나는 울었다. 사랑. 그 단어는 독이 되었다. 1년 후. 나는 회사를 떠났다. 지은 누나와 아이 민준이를 데리고 제주로 갔다. 바다 앞집에서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대가. 베스트셀러. 하지만 판매 수익은 모두 재단으로. 오빠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수진아, 이제 이해해. 나는 약했어. 너는 강해. 용서? 나는 답장했다. 오빠, 우리는 다 약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 끝은 비극인가, 해후인가? 사람마다 다르다. 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자유를 주지만 상처는 남는다. 서울의 불빛은 멀어졌고 파도 소리만 들렸다.